네, 안녕하세요. 채널 안다 모른다의 액세스 킴입니다. 여기는 마산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딱 정확하게 20분 남았네요. 바로 요 옆에서 누군가 만나서 또 비즈니스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잠깐 짬나면 또 논이 산불 낸다고 또 이렇게 지릅니다. 네, 진짜 가을 바다 너무 너무 예쁩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물속에 보면 지금 치어들이 어마어마하게 헤엄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매기들이 굉장히 몰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갈매기들은 이미 약간 만찬을 끝난 상태가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많은 양의 치어들이 그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저쪽 등대 쪽이 조금 더 바다가 예쁘잖아요. 근데 너무 더운 관계로 저는 저 아파트를 배경으로 제 아파트 좀 지금 좀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요새 조세 제도가 이상해져 가지고 정말 사람을 못 살게 하네요. 좀 사가세요. 어제 저 컨벤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띄엄띄엄 이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제 채널을 열어봤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홍보하는 걸 보고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제발 좀 보태주세요. 한 푼만 보태주세요. 네. 오늘은 어제 드리다 말았던 이야기에 이어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아메이를 잘하는지 그것도 좀 이야기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이렇게 억지 끼워 맞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외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라인더 가는 소리도 좀 들리고 갈매기 우는 소리도 지금 많이 들리는데 그것들이 같이 좀 녹음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핀 마이크를 한번 믿어봐야죠. 네. 자, 어떤 이어서 뜬금없이 이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어가는 게 좋을까요? 오늘도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냥 또 설정입니다. 설정이니까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불쾌하지 않길 바랍니다. 뭐냐면 북한에서 요즘은 많이 넘어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냥 북한 남한이라고 대비되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남한으로 넘어와서 많이들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국경을 몰래 목숨을 걸고 넘어와서 중국을 돌아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분들이 진짜 갈망하고 원했던 건 무엇일까요? 무엇이 도대체 그분들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아마도 북한에는 없고 우리에겐 있는 것, 자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비슷한 대비 약간 메타포가 있어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아주 그걸 진짜로 예로 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기 좋아서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쾌하지 않길 바랍니다. 처음에 넘어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좀 교육을 이수를 하고 기본 정착금 같은 걸 제가 조금 받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주 작은 돈이지만 그걸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처음에 우리 강남을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겠습니까? 진짜 수입차가 막 끝도 없이 이어지는 그 수입차의 행렬, 그 빌딩 숲, 조명들, 그리고 쭉쭉빵빵한 여성들, 아주 핸섬하고 멋진 남자들. 야, 진짜 아마도 내가 대한민국에 오길 너무 잘했구나. 여긴 진짜 자유가 넘치는 곳이구나. 나도 저렇게 되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아주 일부겠죠. 아주 일부가 간혹은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다시 탈북이 아니라 이제 탈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북한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지? 근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왔다가 왜 다시 돌아갈까요? 왜 다시 돌아갈까요? 하나의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북한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자유란 단어를 갖다 꽂으실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아무도 우리가 여행 가는 걸 제한하지 않고 잘 사는 것을 제한하지 않거든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제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자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께서 이제 와가지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났는데 다시 북한이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렇게 멋진 여성들이 많고 남성들이 많고 높은 건물들, 멋진 집들, 좋은 차들 다 있으면 뭐하냐. 나는 지금 일할 자리 하나가 없어가지고 노숙하게 생겼는데 이건 북한에서의 삶보다 더 못하잖아. 거기다가 여기는 왜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거야. 우리 배고파서는 안 죽는데 배 아파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남들은 너무 잘 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런 현상이 찾아오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 한들 내 것이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렵더라라는 거죠.
예, 이해하시겠죠, 그죠? 차라리 북한에는 우린 지금 취업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북한은 취업난 같은 거 없잖아요. 취업난 같은 거 없잖아요. 왜 일하기 싫어서 그럴지는 몰라도 뭐 일자리의 선택의 자유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 같은 취업난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유에는 바로 책임이 따릅니다. 선택적 자유에는 자유가 주어진 것은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개인 관리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개인적 능력이 엄청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남는 데는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살아왔던 어떤 룰과 여기에서 룰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빗대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어떤 이 갇혀진 삶에서 탈피해서 자유를 찾아 나서는 것, 그 여정이야말로 우리가 아메이를 하는 여정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남한으로 넘어오듯 아메이란 세계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해본다고 해보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용기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가장 위험한 생각이 이제 그때쯤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적 많거든요. 그냥 이유도 없습니다. 뭐 특별한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아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런 거죠. 아이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북한에 있을 땐 차라리 철수도 가난했고 누구도 가난했고 영희도 가난했고 나도 가난했고 그래서 이런 비참한 상대적 바탈감은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는데 여기 오니까 이런 것까지 느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나 진짜 내일 잘하는 사람인데 암에 오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자존감도 팍팍 떨어지는 느낌도 있고, 예, 나는 왜 이렇게 못 해내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까지 막 들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감정이 우리 암의 비즈니스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위험한 감정 중에 하나고 실체도 없는 감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진짜 이유도 없이 그런 생각들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거지로 끼워 맞춰서 뭐라 잘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탈피하고 빠져나갈 수 있었느냐,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구체적인 노하우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저는 그걸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제 동굴 수양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동굴 수양. 제가 지금 갈매기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버리네요. 네, 동굴 수양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럴 때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말에 힘이 없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열정이 없을 때 과연 후원이 되느냐? 후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뭔가 좀 채워야 되거든요. 뭔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도 친구한테 사업 설명을 실컷 했는데 다 듣고 난 친구가 제 손을 잡으면서 이 괜찮다는 거예요. 분명히 괜찮다고 했던 친구가 나중에 저보고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이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네요. 정훈아, 아메이도 되고 괜찮은 일인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대. 우리는 아니다. 니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저는 그 어떤 안티적 발언보다 그게 저를 가장 흔들었었거든요. 초기에 정말 특별한 실체도 없고 특별한 어떤 근거도 없는 그 이야기에 저는 엄청나게 흔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때 이제 테이프를 듣던 시절이니까 테이프, CD, MP3, 지금 유튜브 뭐 이런 거 SNS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온 거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그때 테이프 짓던 시절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테이프를 한 5개 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방으로 들어가세요. 먹을 것까지 싸서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노트를 하나 딱 펴가지고 그걸 필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사를 왜 하느냐? 저는 너무 악필이기 때문에 제가 적어놓은 건 다시 못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사를 합니다. 왜 필사를 하느냐면 다시 그 적어놓은 것을 다시 보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기 위해서 적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한 4개, 5개 드러내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다시 마징가 제트, 무쇠로 만든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미 경험하고 계시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외부적 요인에서 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상황 그대로인데 굉장히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신천지로 보일 때도 있고 신천지 요즘에 이거 의안 별론데 그렇죠. 어쨌든 그럴 때도 있고 굉장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데 지옥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굉장히 원망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보일 때도 있고 원망으로 가득 찬 아메이로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더 학습을 한번 해보시죠. 정말 내가 보았던 비전, 처음에 내가 느꼈던 비전 보았던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고추 세워보시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극복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은 바로 내 안에 답이 있거든요. 여기서 시간이 9분밖에 안 되니까 한 대목 더 이야기를
또 어거지로 한번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그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의 끄트머리인데, 제가 옛날에 다니던 그 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원래 제가 다니던, 이제 제가 입사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제가 다니기 이전에 그 회사가 굉장히 그 플랜트 쪽에서는 나름 유명하고 잘 나가던 회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운영하시던 사장님께서 어떤 불의의 어떤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야, 정말 치어가 어마어마하네. 보일라나? 예,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그 여성 그 미망인께서 갑자기 이 그 공장을 갖다가 본인께서 운영하시게 그렇게 그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플랜트 쪽이라는 게 토목 해놓고 나면 그 위에 쇠로 된 것들을 올리는 게 우리 저희들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굉장히 옛날 관습 같은 게 좀 있단 말입니다. 여성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저 요즘에 이런 거 잘못하면 진짜 잡히가는데 이런 거죠. 아침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뾰족구두 신은 여성이 지나가면 그날은 재수 없다고 신호 던지고 퇴근해 버리는 분도 있을 정도로, 예, 그렇게 좀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 그 조금 옛날에 저도 입사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사모님께서 운영을 해 나가시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나 봐요. 그 점점 이제 회사가 조금씩 더 기울어 가가지고 좀 어려운 지경에까지 가게 됐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모님께서 포기를 하고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 회사를 갖다가 인수자를 찾습니다. 인수자를 찾는데 아무도 인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 큰 회사를 갖다가 매각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거저 먹으려고 하고 오히려 뭐 돈을 더 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모님께서 머리를 썼던 게 뭐냐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바로 내부자 속에서 인수할 사람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상무님도 계시고 전무님도 계시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당신들이 우리 회사를 인수해가라. 거의 내 주식 정도만 보장해주면 지금 당장 드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빚이 좀 회사가 많은 상태였겠죠. 그래서 큰 돈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나름 큰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안에서 인수하는 사람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네, 나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상무님도 전무님도 부장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대리인가 과장인가 밖에 안 되는 분이 자기 그 시골에 땅 팔고 논 팔고 부모님 설득해가지고 그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저희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그 동네에서 지역사회에서 알아주는 유지로 자리를 잡으셨거든요. 지금 철강 회사까지 운영을 하시게 된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어쩌면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 가까이에 있었던 분들은 오히려 그 기회를 잡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그 대리나 과장 정도 직급한 때까지도 그 기회가 왔다 어쨌든 그 사장님, 물론 우리 사장님이 대단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기회는 어쩌면 항상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을 갖다가 누군가의 눈에는 보였고 누군가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게 똑똑했고 똑똑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다. 사실 제가 우리 사장님을 좀 그렇게 이야기하긴 뭐하지만 한벌도 사실은 공고를 나오신 분이시거든요. 공고를 나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그 기회를 보았고 그것을 잡았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기회로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과 그분들 사이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업가적 기질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사업가적 기질. 저는 끝없이 사업이라는 단어를 갖다 강조하고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좀 남아 있거든요. 예, 사업가적 기질이 좀 있었느냐, 사업가적 기질이 없었느냐, 즉 약간 월급쟁이적 관점에서 그 일을 바라보았느냐, 약간 도전적인 관점에서 그 일을 바라보았느냐가 한 사람에게는 잡을 만한 기회로 보이겠고 한 사람에게는 잡기에는 두려운 어떤 것으로 느껴지게 했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인생의 차이가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두서없이 그냥 이렇게 뭐 마산에 나온 김에 시간이 남는 김에 막 이렇게 떠들었는데, 예, 듣는 분들께서 알아서 잘 정리해가지고 예,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수첩에다가 잘 정리해서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저 요지는 여전히 사업가의 마인드가 큰 것을 결정한다는 것 하나,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 제가 극복했던 방법, 동굴 수양 이거 제가 암의 비즈니스 하면서 동굴 수양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게 그래도 한 네다섯 번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다섯 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본인께서 많이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동굴 수양의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 권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았으면 기부, 싫었으면 싫어요. 감사드립니다.